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떻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첫 번째 시간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를 알아보기 전에 파이썬에서 어떠한 값들을 다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위에도 여러 가지 값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제 값들에는 첫 번째,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꼭 다루는 것은 이제 숫자가 될 수 있겠죠. 숫자. 수를 다룹니다. 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수와 실수가 있습니다. 파이썬도 이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고요. 실수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수점으로 이루어진 수라고 보면 됩니다. 소수점이 있는 수다. 그 다음에 복소수가 있는데 복소수는 저희가 소개만 하고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복소수는 다루지 않아서 복소수는 이제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는 허수를 i라고 표현했는데 파이썬에서는 허수를 이제 j라는 문자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저도 사용해 본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복소수를 실제적으로 파이썬에서 다루기 때문에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이 있습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로 감싸진 값이고요.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매우 익숙한 값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빠지지 않고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울이 있는데 부울은 우리가 이 값을 다룬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참과 거짓이라는 것을 다루기보다는 if문이라든지 이제 프로그래밍 제어에서 어, 그 어떠한 특정 이제 코드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 거짓을 직접 사용하진 않는데 이러한 값을 다룬다는 거.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 다루는 값은 크게 숫자, 문자열, 부울이 있고요. 부울대수, 부울값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숫자에서 정수와 실수를 다룬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정수, 그렇죠? 108이라는 정수가 있고 3.14는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실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묶여진 안녕이라는 값 그리고 true와 false를 나타내는 부울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각각의 값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각각 정수, 실수, 문자열, 부울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은 이 왼쪽에 있는 애와 오른쪽에 있는 애를 거의 똑같이 구분합니다. 사람은 100이라고 하는 숫자도 100으로 인식하고요. 100으로 쓰여진 글씨, 문자열도 100으로 그냥 인식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은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숫자와 더할 수 없고요. 얘는 실행이 되지 않고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101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컴퓨터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람이라면 머릿속에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컴퓨터는 우리가 지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구분해야 될 것은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열, 그렇죠? 숫자 문자열 할까요? 문자열 숫자. 한국어라면 문자열 숫자와 그냥 숫자를 구별을 해야 된다. 사람은 얘도 100으로 인식하고 얘도 100으로 인식하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얘는 따옴표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변수. 변수라는 것은 어떠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해요. 그렇죠? 변수는 어떠한 값을 저장한다. 그렇죠? 17을 저장했죠. 그리고 17에 이제 등호 표시를 하면
이 myNum이라는 거는 이 변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변수는 변수 공간이고요. 변수는 두 개를 같이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는데 변수 이름을 변수로 하기도 하고요. 이 공간 자체를 변수로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분한다면 변수 이 myNum이라는 것은 변수의 이름이고요. 실제 변수는 17이 담기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호 수학에서 등호는 같음을 나타내지만 여기서 등호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우리는 그것을 r value라고 하고요. left라는 뜻의 l value에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 등호 할당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를 우리는 할당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호는 같음이 아닌 값을 저장하는 거다. 그렇죠? 어디에 저장하죠? 변수에 저장. 그렇죠? 등호는 저장이다. 어디 있는 것을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변수 이름을 가지는 공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죠? 이 공간은 어디에 있다? 컴퓨터 메모리에 있습니다. 하드가 아니라 메모리예요. 이걸 구분하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느냐? 메모리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그렇죠? 실시간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은 다 메모리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7이라는 것을 myNum에 이렇게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할당, assignment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할당 연산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는 변수의 이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문자열, 그렇죠? 사람들한테 익숙한 문자열을 그냥 hello 이렇게 쓰면은 모두 컴퓨터가 얘를 문자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변수의 이름으로 인식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묶어서 얘는 변수의 이름이 아니라 헬로우라는 문자열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여기서 세 가지. 첫 번째 할당이라는 개념과 그렇죠? 변수의 이름으로 이미 이제 알파벳이나 이런 조합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문자열로 사용하지 못한다. 문자열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따옴표라는 걸로 묶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이제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컴퓨터에게 시키는 것이 이제 주된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을 저장해서 언제건 꺼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이름에 100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변수와 그 값을 더해서 117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결과는 117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저장해 놨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것, 그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변수의 특징 알려드릴게요. 파이썬에서는 똑같은 myValue에 그렇죠? 여러 가지 값을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17을 담아도 오케이고요. 되고요. 실행되고 3.14도 오케이. 안녕. 문자열. 그렇죠? 얘는 이제 문자열이죠. 안녕. 그렇죠? 따옴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폴스를 담아도 오케이. 모두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성질을 동적 타입 또는 동적 타이핑이라고 해요. 타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파이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값들입니다. 숫자도 타입이고요. 뭐 문자열도 타입이죠. 그래서 이런 타입들이 동적이라는 것은 의미는 뭐다? 할당 연산자 값을 저장할 때 자동으로 결정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매우 강력한 거죠. 여러분들이 파이썬만 배울 때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적으로 파이썬 이외의 다른 언어들은 뭐 자바스크립트도 동적 타입에 해당되지만 뭐 C라든지 자바는 우리가 값을 저장하려고 하는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될지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정적 타입이라고 합니다. static 또는 정적, 그죠? 그래서 정적은 미리 정해준다. 동적은 값이 저장될 때, 그쵸? 결정된다. 자동으로 결정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두 OK입니다. 이것이 이제 파이썬을 쉽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그런 그 기능이 되겠고요. 함수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함수의 실행. 왜냐하면 변수와 함수는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함수. 그렇죠? 그래서 변수의 값을 담으면은 변수가 되고요. 함수도 이제 이름으로 함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add라는 것이 값을 가지고 있는지 실행 가능한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항상 모두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뭐 이거 함수의 실행부터 설명드릴게요. 함수라는 것은 어떠한 값이 들어가서 어떠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빵을 만들기엔 빵을 만들겠죠. add라는 것은 이제 두 수를 더하겠죠. 결과가 두 수를 더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어떠한 동작을 실행해 주는 것을 함수라고 하고, 함수의 실행은 함수의 이름에 가로를 이렇게 붙입니다. 가로. 그래서 함수의 이름에 가로를 할 수 있고요. 함수의 이름에 1과 3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이 없다면, 그쵸? 어떠한 동작을 하는데 입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괄호만 쓰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뭐 더할 때 어떠한 수가 필요하다면 두 수를 더한다. 그러면 두 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두 수를 넣어주고 가로로 묶어주면 함수를 실행해요. 근데 add라는 것이 우리가 변수인지 함수인지 모릅니다. my value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함수인지 변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되면 함수고 실행이 되지 않으면 뭐 변수겠죠. 또는 이 값을 직접 찍어보면 나와요. 함수고 이름은 뭐다 라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직접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값을 저장해보고 타입을 찍어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전에 했던 이제 노트북에서 그렇죠? 실행을 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을 누르면은 구글에 있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하나를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실습. 첫 번째는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글씨를 좀 키우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my value에 3을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my value에 1이라고 할게요. 이러면 이제 물론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는 뭐 인터프리터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에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을 프린트로 할 수도 있지만 노트북 환경에서 마지막에 셀 마지막 부분에 변수를 직접 이렇게 써주게 되면 변수의 결과를 셀의 실행 결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프린트라는 거 쓰지 않아도 매우 간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린트 한번 써볼게요. 왜냐면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3.14 프린트 여기까지 하고 설명드릴까요? 이처럼 변수의 이름, 그쵸? 알파벳과 언더바 그리고 숫자로 이루어진 변수의 이름을 쓰고요. 거기에 이제 할당 연산자로 오른쪽에 3을 써주게 되면 3을 myvalue1이라는 이름의 공간에 저장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변수를 우리가 프린트를 하면 그 안에 어떠한 값이 있는지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1로 일단 하겠습니다. 1로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서 3.14를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변수에는 어떠한 값이든 담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입이라는 함수를 볼 텐데요. 타입이라는 함수는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어떠한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 값이 어떠한 타입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서 실행을 해보면 다시 이것을 해볼게요. 3을 넣었을 때는 타입이, 그쵸? 인트가 나와요. 인트는 인티저의 줄임말이고요. 그렇죠? 정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수가 우리가 저장할 때 결정이 되는 거고요. 3.14를 넣게 되면 똑같은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타입은 플롯이라고, 얘는 이제 소수점이라는 의미죠. 실수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얘는 소수점이라는 의미고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이 있는 건 실수니까. 그래서 이처럼 할당 연산자 등호는 값을 저장할 때 타입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타입을 값을 저장할 때 결정하는 것을 동적 타입이라고 배웠죠. 첫 번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myValue에 hello 할게. 프린트 하고요. 그러면 이제 str이고, str은 스트링 문자열이라는 거에 이제 줄임말입니다. 그렇죠? 스트링이 이제 영어로 문자열이거든요. 문자열이 영어로 스트링이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이고, 스트링에서 이제 ing를 빼고, 그렇죠? 무자열로 나타냈고, 얘도 이제 등호로 할 때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쓰는 문자열 같은 경우는 왜 따옴표를 묶느냐?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hello하고 우리가 10을 저장했다고 하면, hello는 무슨 값을 갖죠? 10을 저장하는 공간의 이름으로서 사용되는 거지, 이처럼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열, 캐릭터의 모음인 문자열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변수의 이름으로 이제 문자들의 조합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감싸진 값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myValue, 우리가 파이썬에서 다루는 값들, true와 false, myValue 타입으로는 얘는 이제 불리언의 줄임말, 그렇죠? 불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라고 나타내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과 할당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실습할 것은 함수예요. 함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익숙한 함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프린트와 타입이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변수인지 함수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값을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찍어보면 그냥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결과로 찍어도 되는데, 찍으면 함수는 함수라고 나옵니다. 타입은 클래스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타입은 클래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타입하고 우리가 찍게 되면 그 클래스의 객체의 스트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지금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하니까 함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타입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된다? 입력을 넣으면, 해당 변수를 입력으로 넣으면 변수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매우 강력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10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덮어 씌워요. 그래서 프린트는 다시는 함수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프린트는 다시는 함수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값을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저장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얘는 int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와 변수를 구분해야 된다. 그렇죠? 변수는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것, 함수는 어떠한 것을 입력으로 받아 동작을 실행하는 건데, 이렇게 함수는 실행할 때 괄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함수라고 할지라도 얘도 이제 이름이기 때문에 네임이 파이썬에서는 네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어떠한 것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저장하면 변수로 함수가 아닌 변수가 되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되돌리려면 런타임 여기 클릭하시고요. 런타임 해제 및 뭐 다시 연결 뭐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연결 해제 및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을 저장할 때는 변수에 저장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랑 이제 이전에 이미 있던 함수의 이름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my 언더바라는 것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뭐 이런 형식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파이썬의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